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를 응용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물을 뽑아서 물을 지금 무채에 비빔밥을 해 먹을 건데요. 음, 지금 고추 다대기도 꺼냈어요. 맛있게 곰삭아가지고 양념해 놓은 게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대로 잘라 먹어도 되긴 하는데 어, 요거를 잘게 다질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 양념을 더 집어넣을 거예요. 올리고당을 넣어도 되고요. 고춧가루를 더 넣어도 되고, 참기름 넣어도 되고, 양파를 더 다져서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홍시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뭐 거뜬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건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집에 그때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생각해낸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실주용 소주가 아니고요. 일반 그 알코올 도수가 낮은 그런 소주에다가 여기하고 파하고 파 거의 반하고 청양고추나 뭐 그냥 일반 고추 섞어진 거를 반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주도 넣었고요. 설탕도 조금 넣었어요. 소금도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설탕, 소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주에다 담궈 놓기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 요리에 쓰세요. 이 국물만 쓰지 말고 재료 자체를 쓰셔도 돼요. 소주는 이렇게 열이 가해지면은 증발하시는 거 아시죠? 네. 뭐 고유의 재료의 맛이 우러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겨울 동안 고기 볶아 먹는데 이걸 쓰시면 아주 좋아요. 보관도 용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베란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해도 되고요. 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겨울 동안 파값이 오를 거고요. 파를 많이 가져오셨다면은 이런 것도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소개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파 한 단을 사왔어요. 이 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냉장고에 두고 먹을 거고요. 이거 다 썰어가지고 냉장 보관하고 먹다가 한 2주 지나면 냉동고로 옮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마트에서 치킨 담아진 용기예요. 밑에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요거 용기 뚜껑 보면 아시겠죠? 치킨을 에어프라이에다가 돌려 먹으니까 막 구운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묶어진 것도 풀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단만 사왔지만 이게 2천 얼마였거든요. 근데 두 단을 사와도 됩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반 남잖아요, 공간이. 이 반을 더 마저 채워도 된다는 거죠. 거의 꽉 채워도 돼요. 핵심은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구멍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겨우 파가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그렇게 물과 흙을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생명 유지하는 정도만 담아둬도 이 파가 아주 잘 자랍니다. 파가 그런 작물이에요. 한번 이렇게 저는 농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양배추의 특성, 파의 특성, 고추의 특성, 토마토의 특성,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보관법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토마토도 지금 팔할 때 따왔는데 이거를 지금 놔두니까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썰어서 올리브유, 홍초, 그리고 그 뭐지, 꿀, 그렇게 해가지고 버블버블해서 파슬리 뿌려갖고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숙시켜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재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재료를 알아야 우리가 보관법도 알고 이용하는 법도 알거든요. 파는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 뽑아 드셔도 되고요. 길러도 먹어서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실수, 물을 많이 줘서 썩게 하지는 말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흙과 물이 필요하지만 정말 소량만, 가끔씩만, 이걸 보면 알거든요. 식물 자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지 볕을 필요로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걸 주면 되는 겁니다. 파가 작년에 비쌌거든요. 그래서 파테크 해가지고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도 이런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고추 다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고추지 담은 거, 짭조름한 고추지에다가 제대로 맛을 내는 다대기를 만들 건데요. 머리에서 구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맛을 재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재료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그냥 꺼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료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뭐가 필요해서 사러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양파와 파를 있으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양파도 넣을게요. 두 손으로 있으면은 지금 칼로 쓱 해가지고 넣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뭘 할 것이냐, 지금 홍시가 보이세요? 저 홍시를 으깨서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단맛이 배어 나올 겁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마늘입니다. 마늘을 반 큰술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파인애플 식초예요. 파인애플 안에 심지 있죠. 심지를 다져서 식초에 부어 놓은 건데 단맛을 위해서 넣는 겁니다. 식초라기보다는 음료수 같아요. 꼭. 그래서 전 정말 이거 추천하고 싶은 게 심지 버리지 마시고 갈아 가지고요, 현미식초에다가 담궈 놓고 그냥 실에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음료수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설탕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초에다만 했고요. 저는 효소 담을 때 파인애플 갈아서도 자주 넣거든요. 요건 뭐냐면 생강청입니다. 생강청. 생강청이 달고 그래서 좀 저는 2숟갈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깨소금, 이럴 때는 깨소금을 많이 넣어요. 마지막 이제 무침해서 먹는 거니까. 그리고 참기름. 다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충분히 섞어 줄 거예요. 이걸 으깨세요. 이 안에 씨가 없더라고요. 씨가 있으면 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맛을 보셔가지고 거기에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넣으면 돼요. 너무 뭐 달고 맛있게만 됐다 그러면 멸치액젓 뭐 한 스쿠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단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뭐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홍시 하나 넣어서 그리고 이 파인애플 식초를 넣었기 때문에 뭐 당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강청도 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다대기 며칠 갈 것 같으세요? 금방 없어져요. 이게 비빔밥만 할 때 넣어 먹는 게 아니고 밥에 비벼 먹으니까 하얀 밥에 올려가지고 비벼 먹고 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홍시가 물렁물렁해서 금방 이렇게 자취가 없어졌죠. 덩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볼까요? 자박자박 해져야 됩니다. 재료가 항상 담금이 돼 있어야 돼요. 김치 종류들은 되게 그래요. 그래야 더 하나도 맛의 변화가 없이 잘 곰삭는 겁니다. 김치에도 파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갓김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국물이 있어서 자박자박 해야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이 더 잘 어우러지고 잘 곰삭는 거예요. 항상 침지되게 꼭꼭 먹고 나서도 이렇게 덜어내서 먹고 이렇게 붕 떴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를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침지되게끔 해서 보관해두고 드시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면 위에서부터 먹지 말고요. 속에서부터 꺼내 먹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뭐 넣지 않아도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는 용도 하나 완성했고요. 고추지를 재탄생해서 맛있게 양념한 고추 다대기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파 썰어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서 양 끝을 잡고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냉장실에 놓고 일주일 먹은 후에 지금 물기가 좀 있어서 안에 파 안에 물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냉동실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게 꽝꽝 이렇게 얼을 거예요. 돌처럼. 그러면 꺼내서 이런 데다 이렇게 툭툭 치세요. 그러면 그게 충격에 의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줌 꺼내가지고 국이든 찌개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네, 파도 됐고 이제 파 심으러 가볼까요? 네, 파 심으러 베란다로 왔습니다.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고요. 자, 여기다가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좀 밝아 보이나요? 이대로 그냥 여기 이렇게 화분 있으면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해놓고 물 조금만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흙을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꽃삽으로 떠가지고요. 이렇게 흙을 넣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지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흙을 채워 넣어 가면 돼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좀 돌려 가지고요. 반대편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아유, 흙이 메말라 가지고 베란다에 아무것도 안 심어졌던 흙이라 먼지가 나네요. 이거 밭에 가서 이렇게 심어 갖고 오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이 근처 마트에서 사가지고 밭에서 뽑아온 대파라면 밭에서 심어 가지고 왔을 텐데 저는 지금 흙하고 상토하고 섞인 흙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섞였죠. 그렇게 흙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상토가 있으시면 상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뿌리가 거의 잠겼어요. 그죠? 여기 상토예요. 이거는 상토를 밭에서 좀 담아온 겁니다. 여기다가 알로에를 심을까 하고서 담아온 건데 여기 알로에 이미 심었어요. 새끼들 밭에서 이게 어미거든요. 어미. 요게 낳은 새끼들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재밌죠? 이제 여기 겨울 동안 여기서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밭두둑 하나 정도는 차지하면서 알로에가 클 거예요. 그러면 그 알로에로 또 맛있는 아니면 피부에 바르는 그렇게 이용하면 되죠. 그건 내년에 또 하기로 하고요. 흙이 제법 들어가네요. 그런데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그냥 좀 넣었고요. 어디 볼까요? 자, 안 쓰러질 정도로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을까요? 자, 볕에 이렇게 알로에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줘볼게요. 물 어딨나? 물 가져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물. 아이고 떨어졌네. 물을 여기 조금만, 아이고 조금만, 처음이니까 흙이 메말른 상태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넣고 넣으면은 밑에 물이 찼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풀러주겠습니다. 족쇄 같으니까 보기 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죠. 뭐 안 쓰러지네요. 네,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베란다에 놓고 먹으면 이게 팥테크예요. 겨울 동안 이렇게 자랄 겁니다. 잘라 먹고 하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생채를 할 생각인데요. 무쳐서 바로 먹는 무생채예요. 무 비빔밥을 해 먹을 거거든요. 다시마 국물 내 가지고 감자국을 끓일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빔밥 준비해서 여기 재료 이런 거 넣고 준비해서 쓱쓱 비벼 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무청도 썰어서 그냥 같이 이용할 겁니다.
무는 음, 이 초록색 부분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껍질을 벗기지 않았어요. 이쪽은 땅에 닿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만 좀 껍질을 벗겼지. 이거 그대로 그냥 이대로 썰어서 쓸 거고요. 좀 채를 바로 무쳐서 생채로 먹을 거니까 두껍게 썰지 말고 얇게 썰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 좀 준비했어요.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무채를 다 썰었습니다. 큰 무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작은 무였는데요. 먹어보니까 뿌리 부분보다 역시 파란 부분이 달고 맛있습니다. 굵기는 얇게 썰었죠. 바로 먹을 거니까 무쳐서 바로 먹을 거니까 이렇게 얇게 썰었습니다. 맛있어요. 양념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어요. 이게 당근이고요. 요거는 당근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양파 반 개 정도 썰어 넣었고요. 이게 무청 이파리 부분이죠. 그 부분도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 다져 넣었고요. 그리고 이 무 뿌리 부분 썰어 넣었는데 이제 요거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같이 넣어야죠. 한 개 분량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무생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일주일 이상 먹으니까 한번 이렇게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이 재료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대부분 그 묵간장이나 양념간장 만들 때 다 들어가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양념 묵간장, 그러니까 간장, 밥 비벼 먹는 간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야채가 듬뿍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여기서 더 이제 야채 더 썰어 넣을 거 있으면 더 썰어 넣으면 좋아요. 부추 같은 거 넣으면 좋죠. 이럴 때 저거 하나를 더 해가지고 같이 하라는 거죠. 자, 여기 마늘 들어가겠습니다. 마늘 듬뿍. 마늘 좋은 거니까 듬뿍 넣으세요. 듬뿍 넣고 그리고 뭘 넣을까요? 설탕부터 넣자. 설탕으로 왜 여름무 맛없으면 설탕으로 먼저 버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탕 이렇게 안 써가지고 좀 굳었네. 이렇게 크게 밥숟가락으로 크게 아닌 것 같다. 그냥 한 숟갈. 무가 다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기에요. 그 액젓을 이제 이게 지금 밑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넉넉히 넣어 줄게요. 어느 정도 넣냐면 많이 넣지 않고요. 종이컵으로 반컵 그 정도 넣었습니다. 새우젓을 넣기도 하는데 잠깐 이걸 치우고 여기다 넣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해가지고 똑바로 넣고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좀 버무려 볼게요. 설탕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버무려 보고 액젓하고 설탕이 들어갔죠? 풀 같은 거는 써서 넣지 않을 거예요. 김치라고 해서 또 바로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생강을 넣어야 맛있어요. 생강을 저는 생강 요소인데 생강청이라고도 하고 좀 넉넉히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야채하고 양념 몇 가지만 넣으면 끝납니다. 여기 고춧가루 좀 듬뿍 넣으세요. 한 컵 듬뿍 넣어서 어떤 분은 그 무생채 담을 때 고춧가루 안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향껏 넣으세요.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취향껏 깨나 깨 어딨지? 깨 냉동실에 넣었나? 깨나 여기 있다. 깨소금 아니면 참기름을 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깨까지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재료들 양념장 만들 때 꼭 같이 넣어서 두 가지를 만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깨소금 넣어가지고 비비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제 김 구워서 그 김 구운 거랑 같이 해서 밥 비벼 드세요. 아까 고추 다대기 한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짭조름하면서도 뭔가 그 콤콤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김치 넣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비벼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는 점심 되십시오. 네. 지금 양념장 만드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 드리려고요. 여기에 양파 다진 거, 파 다진 거 넣었습니다. 부추는 더 넣으시려면 넣으세요. 안 넣으셔도 이 정도 야채만 들어가도 묵간장, 간장이 맛있습니다. 야채에서 나오는 그 육즙, 그 야채 수즙 그것이 굉장히 맛을 돋궈요. 그래서 그 간장 양념 만들 때는 야채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마늘하고 깨소금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었죠.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이제 뭐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요. 설탕 넣어야지. 안 넣으면 안 되죠. 설탕은. 설탕 간장 양의 반 정도 될 정도로 설탕을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실액기스, 생강청 그런 걸로 그 간장의 양과 맞출 것입니다. 저는 한 숟갈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생강청도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식초, 그 어떤 식초냐면 파인애플 식초거든요. 신맛은 덜하고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이렇게 해서 당분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끝났어요.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이제 간장만 넣으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넣은 설탕량의 2배 될 정도로 넣어주세요. 이게 간장 양념이기 때문에 간장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놔두면 야채에서 즙이 나와가지고 더 맛있는 양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묵을 데펴가지고 묵 위에 올려서 먹어도 되고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되고 쌈 싸 먹을 때 올려서 먹어도 되고요. 설탕이 녹게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 참기름으로 마무리 할게요. 참기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 무생채 만들면서 이렇게 양념장 만드니까 뚝딱 만들죠? 네, 꼭 같이 만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통에 담았습니다. 여기 무생채 완성된 건데요. 이제 막 담았으니까 여기서 즙이 나올 거예요. 물이 생긴다는 거죠.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고추 다대기 김치, 맛 좋고 짜고 시코롬하고 그런 맛 있죠. 콤콤한 맛있는 달콤한 이거 정말 입맛을 확 끕니다. 이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양념간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요리를 좀 더 간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